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을 살펴보면 근로자 대표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통지 요청, 야간 안전보건표지의 야광물질 사용, 안전보건표지 주의 표시사항 글자 표기, 곤란한 경우 직접 도장, 그리고 법령 요지의 게시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의 주의의 표시사항을 덧붙여 적는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노란색 바탕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현행법상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 니은은 작업환경 측정, 디귿은 안전보건진단, 리을은 중대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 즉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니은의 작업환경 측정, 디귿의 안전보건진단, 그리고 리을의 중대재해 정의는 법령과 일치합니다. 반면 기억의 근로자 정의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업주 갑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갑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재산 보유 현황,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그리고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해야 할 사항에는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산 보유 현황은 기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조정자,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며 주로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총괄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법령상 옳은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의무에 대해, 2번은 규정 내용에 작업지휘자 배치가 포함되는지, 3번은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과의 관계, 4번은 근로기준법 준용 여부, 5번은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규정의 내용, 효력, 절차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과 일치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유해 위험기계 기구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안전장치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전장치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법 제24조 제2항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필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은 안전관리자 배치 시 고려사항, 업무 위탁, 전문기관의 관리 카드 작성, 교체 임명 명령 사유, 그리고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이지만 전년도 사망만 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2번, 3번, 5번은 관리자, 운영 및 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적법한 내용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은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시 조치 기준, 도금작업의 도급금지 예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 그리고 건설공사 지연 시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도금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이며 예외적으로 일시 간헐적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인 경우 등에만 승인을 받아 도급이 가능합니다. 인가가 아닌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해당 보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3번, 4번, 5번은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 사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직무교육 이수 인정, 보건관리자의 신규 교육기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보수교육 주기, 교육 통지 시기, 그리고 전직 시 교육 이수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직무교육 의무, 보건관리자의 신규 교육기간, 교육 통지 시기, 그리고 전직 시 교육 이수 인정 규정 등에서 법령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애 관련 치료 그리고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등 고객 응대 근로자 지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는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4번, 5번은 폭언 발생 후의 사후 조치 사항에 해당하며 예방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일반 정기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지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필수 내용에 해당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압력용기, 원심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압력용기입니다. 압력용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 후 4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삿짐 리프트나 고소작업대 등은 보통 2년 건설 현장은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입니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주로 포장기계에 설치되는 방호장치입니다. 반면 1번의 헤드가드, 2번의 백레스트, 3번의 전조등, 4번의 후미등은 지게차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불도저를 대여받는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도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제한속도, 그리고 면허의 갱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면허의 갱신입니다. 조작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에는 작업 내용, 지휘계통, 연락 방법, 운행 경로 및 제한 속도가 포함되지만 면허의 갱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법령에 명시된 필수 주지 사항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는 프레스, 곤돌라, 롤러기, 사출성형기, 기계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곤돌라입니다.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그리고 곤돌라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있는 곤돌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레스, 롤러기 등은 설치 이전 시가 아닌 제조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휴대용 연마기, 연구개발 목적의 산업용 로봇, 식품 가공용 기계,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안전인증, 인쇄기에 대한 다른 법령상 검사 또는 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율안전확인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휴대용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연마기 중 휴대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법령에 따른 올바른 제외 및 면제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체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 제공, 채취 혈액 검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 금지, 사용 주사침 바늘 구부리는 행위 금지,
사용 주사침 뚜껑 다시 씌울 때 두 손 사용 주사침 전용 수거 용기에 모아 폐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우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주사침 뚜껑을 다시 씌우는 경우 찔림 방지를 위해 한 손으로 씌우거나 기구를 이용해야 하며 두 손 사용은 금지됩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의 흡입 노출 기준은 통상 4시간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8시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GHS 분류 체계상 적절한 정의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경우 특수 건강진단 주기를 기억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진단 결과를 니은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셋째, 배치 전 건강진단은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디귿 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노출 기준 초과 시주기는 2분의 1로 단축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2, 니은은 30, 디귿은 6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신장질환 근로자의 근로금지, 질병자의 근로 재시작 시 의견 청취, 관절염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종사, 객내 작업 근로 시간 제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 위험 예방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적절한 작업과 휴식 배분 등 건강보호 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근로금지 동의 여부, 의견 청취 필수 여부, 객내 작업시간 제한 등에서 법령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계획 준수 의무, 계획서 제출 기한, 직업병 발생 사업장의 개선 계획 수립 명령 대상, 그리고 계획서 포함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직업병 발생 사업장 중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은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1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계획 수립 및 제출에 관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무엇일까요?
보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다양한 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형량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통지 및 조치, 설명의 개최 의무, 지정 측정기관 평가 및 공표, 신뢰성 평가, 그리고 시설 장비 성능의 평가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환경 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 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정 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매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측정 결과 알림, 설명의 개최, 신뢰성 평가 등에 관한 적법한 사항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갑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은 법령 및 정책 개선건에, 니은은 안전보건의식 고취 활동 참여 지원, 디귿은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 감독 참여, 리을은 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 및 신고, 미음은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즉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사업주단체 출신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법령 개선건에, 의식 고취 활동, 홍보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개선 요청 및 신고,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은 근로자 대표 출신 명예감독관의 업무에 해당하며 사업주단체 소속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아닙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들은 거짓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설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 시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사업주가 보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 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보조 지원 취소 사유는 보조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법령상 명시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핵심 암기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표지 색채는 표시사항 글자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고딕체여야 합니다. 노란색 바탕은 틀린 정보이니 주의하세요. 둘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300인 이상부터 작성 대상입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장치나 보호구의 적격품 확인을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넷째,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취급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없는 금지 작업입니다. 다섯째, 특수건강진단에서 노출기준 초과 시주기 10이 단축되며 배치 전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섯째,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은 직업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됩니다. 일곱째, 사업주단체 소속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건에, 의식 고취, 홍보로 한정되며 직접 감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은폐교사 또는 공모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